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지배를 끝장낼 수 있는 국면으로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이 와중에 매일매일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전해드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먼저 잠깐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세뇌 탈출은 처음에 게시될 때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광고가 붙고요. 통상 3일, 심지어는 일주일이나 열흘이 지나서야 광고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더욱더 노력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푸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푸틴이 계산이 완전히 어긋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한 몸 바쳐서 이 세계 질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정말 푸틴이 해냈다, 살신성인으로 해냈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미국, 중국, 또 독일, 또 영국 이런 데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어떤 의도치 않았던, 행위자가 의도치 않았던 결과를 통해서 역사가 진행한다, 이런 거를 헤겔이 한 말이 있죠. 예. 역사의 관계라고. 헤겔은 이제 역사를 이성의 진행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의 관계, 이성의 관계. 예. 헤겔이 그 철학과학의 백과사전 Encyclopedia of the Philosophical Sciences라는 1817년 책에서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 있어 이성의 관계, the cunning of reason은 이성이 자신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개인을 그 도구로 사용하는 현상이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아주 오래된 네. 그 개념이죠. 하나님의 도구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저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the anointed인데 영어로는 저게 이제 N이 하나 빠졌네요. the anointed. 저거 조심해서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제 신이 이제 그 자리와 영광을 주어서 신이 의도하는 바, 신이 원하는 바를 집행하는 집행자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재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날뛰고 교만해지면 이제 기름 싹 빠지고 나면 골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이거 원래 기독교 개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를 이제 헤겔이 이성, reason. 예. 사실 헤겔책 읽다 보면 이 기독교의 개념을 철학화시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게 많죠. 예. 네, 절대자. The absolute라는 용어 쓰거든. 그렇죠. The absolute. 근데 이걸 기독교 신앙을 모르면 이 사람이 말하는 The absolute가 이게 어디서 온 개념이야? 이게 이해를 못 한다고. 종말론자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역사에 대한 어떤 이 방향성 이런 부분도 그쪽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데카르트를 카테지안, 이제 철학에서 카테지안이라고 하죠. 데카르트를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지만 디이즘의 아버지로 보잖아요. 그렇죠. 디이즘이라 그러면 이제 DEISM인데 이제 신을 이성으로 보는 거죠. 신을 이성이 신이다라는 거죠. 그때 이성이라는 건 계산 속이 아니라 뭔가 세상의 섭리. 그 세상의 이치. 그게 이제 그 카테지안들이 말하는 이성인데 어떻게 보면 헤겔 철학은 그걸 완성시킨 거예요. 완성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신론이라 그러거든요. 이신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큰 이제 이 개념의 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하자면은 세속에서 그 유사한 방식으로 이성을 라고 하는 이성, 나중에 되면 이제 과학으로 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철학을 하고 또 개념을 만들고 법칙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본질로 본원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게 서로 이렇게 패러럴하게 가는 거죠. 네. 이 마르크스가
예. 마르크스가 이게 이제 그 시기질투심이 많고 세상을 부셔버리겠다라는 악마성을 가진 자인데 헤겔의 이런 근사한 컨셉을 가만히 둘 리가 없지. 없죠. 숟가락 얹죠. 그렇죠. 저거 나도 알아 하고. 그래서 이 헤겔의 이성의 관계 혹은 역사의 관계, The Cunning of Reason, The Cunning of History를 마르크스가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예.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도 언급을 했고 자본론에서도 했고 예, 자본론, 카피탈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자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주시죠. 예. 이성은 강력할 뿐 아니라 교활하다. 관계를 부린다는 거죠. 이성은 여러 객체들을 서로 간에 작용 반작용 시킴으로써 서로 상호작용하게 만듦으로써 역사 과정에 그 자신은 이성을 직접 드러내지 않은 채 그 자신, 이성의 목표를 향해 세상을 몰고 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주석을 붙였는데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게 헤겔 얘기예요. 헤겔 얘기인데. 그걸 이제 인용을 해서 이 인간은 인용할 때 이게 헤겔의 엔사이클로피디아에 나왔어라고 인용 안 해. 안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말 비틀어서 인용해. 비틀은 거죠. 저때 비틀었죠. 그 역사는 반복된다. History repeats itself. 한 번은 생쇼, 한 번은 비극. 그래놓고 인용 제대로 안 하고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거를 브루메르 18일에서 그 짓을 했는데 그게 헤겔 말을 비틀어서 쓴 거거든요. 헤겔은 뭐냐면 역사는 그 큰 주제, 과제, 숙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과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지 이제 해방공간 45년부터 치면은 좀 77년이고 48년부터 치면은 이제 74년인데 자유민주공화국, 자유보수공화국이 뭐냐라는 과제가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대 문명을 감당하는 자유민주공화국, 자유보수공화국이 뭐냐. 그러니까 헤겔은 원래 그 얘기였다고. 근데 그거를 비틀어 갖고 역사는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두 번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희극, 생쇼, 두 번째는 비극. 아주 악랄한 자예요. 근데 이 정도면 이거 정확하게 인용한 겁니다. 인용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뜻을 전한 거예요. 근데 자기 말처럼 했죠. 자기 말처럼 했죠. 막 중간에 상호작용 넣고 조국도 이런 거 배운 거 아닌지 몰라. 조국도 아마 저거 그 아주 뻔뻔한 그 저기 뭐죠? 저기 그 표절의 혐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안 좋은 거죠. 그때 이제 말하자면 떼가지고 그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보편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그런 거죠. 그 장한대 총장 김태일이라고 그 영남대학교 그 정치학과 교수하던. 정치학과 교수였어요. 그 김태일이라고 이제 난 김 누구야 저기 그러니까 김한길. 김한길이 끌어들인 사람들은 다 사고 치는 사람들. 김한길이 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끌어들였잖아요. 김태일을 그만뒀지. 그 김한길이가 끌어들였었는데 이자는 잘 그만둔 거예요. 이자는 무한해체거든. 그렇죠. 그 자칭 중도 진보라고 하는데 뭐 북한을 찬양하냐 안 하냐, 중국을 찬양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무슨 남성 동성애, 여성 동성애, 뭐 트랜스, 양성애 이런 거 하는 무슨 그 큐어 축제 이런 거 공동 조직위원장 이런 거 맞는 아주 화끈한 그 무한 해체주의자예요. 나는 이런 자들이 빨갱이보다 더 무서워. 근데 겉으로는 아주 쿨하게 보이죠. 이자가 이 사람이 윤석열의 여가부 해체는 간계다, 커닝이다라 그랬어요. 이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갈라치기다 이런 걸로 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그 당선인이 아니던 시절에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의 여가부 해체 공약을 가지고. 근데 이게 정치학쯤 됐으면 뭐 좀 알고 이 소리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헤겔 용어고 막스가 이게 숟가락 얹은 용어거든요. 그렇죠. 아까 지금 지금 위에서 이제 직접 인용을 하면서 한 거 이 관계는 이제 나쁘게 남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경멸하기 위한 아주 짧은 의미의 그냥 한자어가 아니에요. 정치의 철학에서 정치학에서의 관계라는 건
그렇죠. 행위자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 그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결과가 벌어진다. 그거를 해겔이 얘기한 거고 예, 예. 그 컨셉은 기독교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구라, 예. 신의 섭리 이거랑 맞닿아 있는 거거든. 뭐 조금 다르지만은 저기 마키아벨리가 예.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쭉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말하자면 포르투나 우연적인 무슨 행운일 수도 있고 네. 우연적인 것이 계제를 해서 그것이 말하자면은 실현되는데 어떤 그 변증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 의도랑 상관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그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역사가 항상 어떤 필요 구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런 순간순간에 예. 헤겔리안적으로 이야기하면 관계고 마키아벨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포르투나고 예예. 뭐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역사에서 보면 역사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에서 저는 이걸 느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쪽으로 보면은 김대중 집권 노무현 집권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은 그 적이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적이적이에요. 적이적인데 저는 아주 적개심을 느껴 김대중이나 노무현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 적의를 가질 만한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의 그 정책의 종류 자세하고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식의 정책을 채택을 하고 하는 관계가 작용을 했어요. 예, 역사의 관계가 작용을 해요. 예, 김대중이 1997년 이제 대선 때까지도 대선 선거 국면에서도 계속 주장한 게 대중경제론이야. 그렇죠. 근데 요새 이 대중경제론을 2022년으로 버전으로 바꾸면은 민노총의 재벌곡간 700조 우리끼리 나눠 먹자 뭐 이런 거랑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반재벌, 그렇죠. 반기업, 뭐. 평등주의, 사회주의 이거가 대중경제론의 그렇죠. 핵심 골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요새 개념으로 보면 이재명의 기본소득 노선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전혀 지금 우리 시장경제나 시스템 체제하고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예, 그런데 김대중이 집권을 한 다음에는 IMF 와중에 뭐 알짜배기 기업, 알짜배기 자산을 몽땅 부자들 또 해외 투자자들한테 다 나눠줬어, 다 넘겼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자체의 행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IMF를 극복하고 단기적으로 탈출하는 데는 또 결정적인 또. 예, 그러니까 이거 김대중의 그때 정책을 보면 신자유주의, 시장 지상주의를 신봉하는 정치인들도 못할 조치들을 막 그냥 저지른다고요. 막 저질렀죠. 그래서 제가 이걸 폐쇄형 게시판에서 제가 그 당시에 야 DJ가 이거 사신성이 나고 있다. 지지 기반이 아마 굉장히 위기에 빠질 거다. 그래서 DJ 이후로 호남 대통령이 없잖아. 호남은 표를 제공하는 밥통이지. 표 밥통. 그 밥통을 주워 먹는 건 전부 영남이야. 문재인, 노무현. 그게 예전은 또 이재명까지 그럴 뻔했죠. 이재명까지. 이재명 또 경북이지. 안동. 호남은 그러니까 호구야. 밥통.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드려도 돼요? 저기 아버님이 전남 고흥이세요? 예. 저는 서울서라서 서울서 줄 알았지만 또 어머니는 또 평안도고 우리 어머니는 또 저기 김일성 후배야. 우리 일성이 아저씨가 1912년생이신데 평양 정확히 표현하면 강서 고분이 있는 강서예요. 강서요. 우리 어머니께서 강서에 1924년생입니다. 아, 그래? 젊었을 때 아마 오빠 하면서 따라다녔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네. 아니 일성이는 저기 만주를 갔잖아요. 저기 근데 이제 노무현도 비슷해요. 예. 노무현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노무현 그러면은 이제 김대중 그러면 이게 친북 정책에 이제 그 우리나라 공안 작살내고 이제 빨갱이스러운 정책한 거 이걸 생각하는데 경제 정책으로 보면 무지막지한 신자유주의 시장 지상주의 정책을 했다고 DJ가 국가 자산 다 넘겼어. 알짜배기로. 특히 친미 금융 자본주의자. 근데 이제 노무현도 또 그래요. 노무현 보면 우리가 잘 그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금융 자율화입니다. 그렇죠. 이게 노무현 때 되거든요. 이 강남 테헤란 금융권이 이게 자리 잡은 게 이 금융 자율화 조치예요. 그렇죠.
미닉빈 부익부 심해지고. 이게 사실 YS가 IMF 간 게 종합금융사 인정하고 해가지고 종금사 잘못하고 환율 정책 잘못해서 잘못하고 네. 그다음에 저 소로스 등등 그게 미국 해치 펀드들한테 섭격을 당한 설계당한 거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손뼉을 마주쳐줬지. 마주쳐줬지. 노무현이는. 그러니까 강남 테란 그 금융권 지금 이제 여의도 IFC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 금융권 여의도 금융권의 실세들은 이때 다 자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노무현 때. 그래서 그 동네 가면 전부 빠딱해. 이재명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고. 그렇죠. 그때 돈 번 사람들이 많아서. 자, 그리고 이제 노무현 때 보세요. 한미 FTA. 실무는 또 그쪽으로 했죠. 제주 강정기지. 뿐만 아닙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라고 불리는 캠프 험프리스 평택기지. 노무현 때 한미 협의됐잖아. 노무현과 네오콘의 만남. 노무현과 네오콘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아들 부시가 노무현 그림 그려갖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 미국의 전략을 GPR이라고 부르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어로 보면 글로벌 포스처 리뷰를 해가지고 사실은 미국의 해외 그 주둔군을 유연하고 인과 아웃이 유연하게 작용되는 그 유연성 유연성 운영인데 이동형. 그러니까 뭐냐 문제 생기는데 그때 보내겠다는 거야. 그렇죠. 몇 개 중심 기지를 그러니까 붙박이형이 아니라 유연 이동형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몇 개 중심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 기지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데가 평택이야. 아니죠. 이건 뭐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게 아니라 아주 이 무시무시한 해외. 그러니까 지역 중심들. 그때. 지역 중심들을 몇 개 두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발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다 배치해 놓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일본이 그때 초조했었습니다. 저기 평택 했을 때. 왜냐하면 평택 했을 때 우리가 뭐 코너스톤이다, 린치핀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본은 실컷 뭐 부분 기지를 막 제공하면서 아주 철통 같은 미일 군사 공조가 있었는데 500만 평에다가 바로 이 상해와 베이징을 동시에 전체를 다 공략할 수 있는 거대 기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노무현 자주를 주장해서 집권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또 딱 결정해서 다 이게 이제 우리 글로 번역할 때는 해외 주둔군 재배치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 번역 잘못된 거예요. 글로벌 포스처 리뷰니까 글로벌 유연 이동형 운영 계획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해외 주둔군 재배치 그 이름이 그렇게 된 거는 그 결과로 보면은 이제 대규모 기지와 군대를 이동한다. 뭐 그렇게 해서 해외 주둔군 재배치로 해서 그 이동 유연성을 감췄지. 싹 감춰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게 포스처라는 거는 이제 포지셔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에 대해서 미군이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할 거냐. 그걸 유연 이동형으로 포지셔닝 해야 된다. 그 전략인데 이 전략을 받들어서 세계 최강의 미군 기지를 중국 코앞에 갖다 놓음으로써 한국의 지정학적 군사적 운명을 이 중국에 대한 최전선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그래서 미국 네오콘의 정말 맹방 중에 맹방이 노무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부시가 그림 그려서 저기 추모식에 올만해요. 부시 아저씨 또 오세요. 내년 추모식에도. 그리고 저는 이러한 노무현이 이거 알고 했겠냐고 의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미국이 좀 뭐 그렇고 겁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역사의 관계죠. 이렇게 역사의 관계에 의해서 제대로 활용당한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민족의 홍보기 되게. 노무현을 윤당선인이 좋아한다며. 아니, 많이 좋아했죠. 그러니까 윤당선인도 역사의 관계에 의해서 제대로 활용당하십시오. 국민들이 불렀죠. 본인은 근데 그 양반은 역사의 관계를 꿰뚫어보고 이렇게 같이 손뼉을 적극적으로 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활용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지켜봐야죠. 자, 이제 푸틴. 역사의 관계에서 진짜 이 사람은 내다바이 당한 사람입니다. 내다바이 당하고 정말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상태예요. 어제 우리 불쌍해요. 저기 냉면 대표께서 잘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 푸틴은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키면서 미국은 헤매고 있으니까 별로 그래 큰 군사적인 투입이나 혹은 경제 제재가 제대로 작동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중국은 뭐 우리 편이다. 네, 경제 제재 당해도 중국이 우리 편 깐부 먹어주면 견딜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석유 가지고 있잖아. 독일 걱정 못하고 자연자원으로 국제사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며칠 안에 아마 뭐 밑에 참모들이 있겠죠. 뭐 한 열흘 뭐 길어야 한 3주 2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역 다 석권하고 결의 정부 세운다. 그러면 상황 끝. 뭐 그렇게 계산을 했고 예. 그다음에 침공을 한 다음에는 밑에서 징집병 안 보냈습니다. 직업군인 보냈습니다. 어린애들 안 보냈습니다. 개소리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밑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진공해서 지금 작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개소리. 그다음에 뭐 서방에 경제 제재 했다는데 국민들 지금 생활 타격 전혀 없습니다. 카카 염려 마십시오. 개소리. 이 개소리들을 계속 보고받은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그렇죠. 예. 야 이게 다 개소리였구나를 지금에서 아는 거야. 역사의 관계에 당한 다음에. 야 참. 이 역사의 관계가 우크라 사람들의 분투로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푸틴이 단기적으로는 본전을 찾을 수 있어요. 본전이라 그러면 우크라이나 남동부. 기존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력을 발휘해온 크리미아하고 돈바스를 보유할 수 있는데 저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일단 국제사회에 이번에 완전히 찍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종 못할 놈이라고. 지금 지금 적당히 봉합인 미봉은 되겠지만은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2개가 되거나 아니면은 1.5개가 되거나 하는 아주 묘한 상태가 되고 여기는 우크라이나 인민들의 분투는 계속될 거고 또 거기도 그리고 이제 그 분투라고 하는 게 수천만 명한테 저기를 샀단 저기를 말이에요. 샀죠. 저거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인구가 거의 러시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잖아.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이 넘을 거예요. 4천만이 넘으니까. 4천만이 넘으니까 뭐 지금 러시아가 1억 5천이 좀 안 돼요. 1억 5천까지 갔나? 1억 2천 정도밖에 안 돼요. 1억 5천이라고 하다가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계속 줄고 있죠. 그러면 3분의 1 좀 안 되네. 안 돼. 그러니까 뭐 3분의 1 좀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세계 최고의 곡창을 깔고 있고. 그렇죠. 지중해랑 연결된 흑해랑 연결돼 있고 육로로는 저쪽 그 자유화되어 있는 동유럽과 폴란드랑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저기를 사면 뒤끝이 안 좋아. 뒤끝이 안 좋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포션이 상페테르스부르크부터 모스크바 거쳐서 그 아랫동안의 그 모스크바 평원까지의 한 반 정도 이상은 포션을 착 갖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광활하지만 또 그 어느 일정한 세페테르스부르크와 모스크바하고 그 하단까지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랄 산맥 서쪽에 원래 러시아라고 하는 지역하고 우크라이나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 우크라이나가 작은 데가 아니라 그게 한 3분의 1 내지 사이즈가 반까지는 안 가. 3분의 1은 되죠. 인구로 보면 곱창으로 보면은 하여튼 3분의 1 곱창으로 보면은 반이 되는 거고 그렇죠. 농업 생산량으로 보면 반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 뭐 신생이지만 국가의 저기를 선다라고 하는 건 러시아로서는 부담스러운 큰 이번에 손해 본 거야. 손해 본 거죠. 자, 이제 이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 푸틴 침공 우크라 사태를 보면서 저는 처음에 이거 푸틴이 해냈다라 그랬잖아. 뭘 해낸 거냐면 이 바이든 글로벌리스트 진영의 세계 전략의 파산을 최종 사망을 집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이든 글로벌리스트 진영의 세계 전략이 파산했다라는 거하고 하나로 엮인 세계 시장 체제가 강화 혹은 증명됐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얘기가 달라. 다르죠. 그거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백모 선생도 이야기도 하고 저도 동의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글로벌리즘이라고 하고 보스하고 우리가 데이비스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가 하나로 세계 시장으로 서로 상호 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그냥 글로벌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 국가를 넘어서 하겠다는 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엮인 세계 시장의 힘이 이번에 증명이 된 거예요. 글로벌 놈, 국제 규범이.